네, 오늘은 그 디오라마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디오라마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모형과 디오라마, 이제 모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모형 세계에서는 디오라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잠수함 모형, 잠수함 모형에서 어떤 디오라마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 해군 프라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왜 숫자가 적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오라마라고 하면은 과거 이제 연극 혹은 이제 그런 어떤 무대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때 배경이라든지 이런 소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디오라마라고 했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박물관 같은, 박물관에서도 이런 실제 크기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배경들, 이런 것들을 디오라마라고 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이 개념들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3차원 실물 복제품, 또는 축적 모형,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을 담은, 그리고 자연 풍경이 될 수도 있고, 도시 경관 등 이런 것들이 교육용이라든지 오락용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디오라마의 가장 핵심은, 그리고 이제 디오라마가 가지는 스토리텔링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 것은요, 이 디오라마라는 게 꼭 연극뿐만 아니라 그 CG가 발달하기 전 그런 이제 1970년이나 80년대에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6, 죽음의 별, 데스스타라고 하죠. 그 데스스타 그 표면에서 전투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런 이제 디오라마를 활용해서 나타냈던 것들이죠. 다른 용어로는 미니어처라고 하기도 하는데, 미니어처보다 이제 디오라마라는 게 조금 더 폭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이제 그 5 초반 전투씬에 얼음 행성에서 벌어지는 전투씬이 있어요. 여기 이제 AT-AT라는 지금 보시는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스탑모션이죠. 이제 스탑모션으로 촬영하고 배경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디오라마를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지금 영상을 참고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제작 과정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것은 인디아나 존스 2. 그 2에 보면은 사원전에서 이제 그 광산 추격신이 있어요. 그 추격신에 보면은 이런 이제 모형 기법 디오라마를 활용을 했는데, 그 여기 보시는 그 열차 앞에 나중에 카메라를 달아서 이게 추격 장면을 찍는데,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리얼합니다. 이게 모형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오라마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CG가 발달되고 나서는 영화에서는 이제 디오라마 활용폭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도 디오라마를 간혹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디오라마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감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디오라마들이 이렇게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보시는 사진은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그런 디오라마들인데, 여기 가보신 분들 아마 대부분 다 가보셨을 텐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디오라마들이 있습니다. 좀 유명한 역사적 전투신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이 사진은 고인돌 건설 과정에 대해서 모형으로 만든 것이죠. 디오라마로 만든 것인데, 굉장히 이 디오라마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이 디오라마 하나로 이 제작 과정에 힘든 어려움, 계급 구조라든지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이게 이제 디오라마의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 보시는 사진은 밀양 독립기념관입니다. 여기 이때 당시 이제 그 3.1운동
배경으로 만든 디오라마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복장, 그리고 집 가옥의 형태, 초가집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고증도 잘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시대 상황이라든지 뭐 분위기, 뭐 배경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오라마들의 특징이 이런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담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오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에서 디오라마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냥 이제 밀리터리 모형이죠. 특히 이제 모형은 밀리터리 모형도 있고, 뭐 밀리터리를 제외한 뭐 다른 뭐 시빌 모형이라고도 하죠. 일반 모델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은 던트리스 폭격기라고 합니다. 이제 2차 대전 굉장히 유명한 폭격기죠. 이제 뭐 영화 미드웨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2차 대전 특히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굉장히 활약한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품 뭐 모형 작품도 뭐 스토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실 기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여기 기체 번호라든지,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한 조종사 탔던 그런 비행기다, 뭐 이런 단품이라도 스토리를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전달력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기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뭐 이 사진만 봐서, 이 모형만 봐서는 이게 어떤 것을 전달한다, 어떤 의도를 만들어졌다라고 보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는 사진은 에이브람스, 그러니까 M1A1 전차죠.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전차고, 아마 이게 이라크 버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 이라크전 어떤 전투에 뭐 쓰여진 탱크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겠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보시면은 잘은 모르죠. 이게 뭐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이게 뭐 어떤 모델인지. 근데 이제 디오라마로 만들어지면 조금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죠. 다음 보시면 이제 스케일 모형, 스케일 모형이라고 하면 앞에 이제 뭐 밀리터리 모형도 포함되고, 이런 축적, 정확한 일정한 축적을 가지고 만든 그런 모형들을 이제 스케일 모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산불 진화 장면이죠. 산불이 난 그 배경을 만들고, 이런 이제 물을 떨어뜨리는 투하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크게 난 산불을 진화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함은 일본의 이제 후소라는 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단품의 완성품, 저는 이제 주로 그 함선 모형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함선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힘들죠. 특히나 만약에 뒤에 이렇게 우기리가 달려 있는 경우에는 아마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불쾌감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모형 입장에서 보면 뭐 고증을 위해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모형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자체로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전달, 솔직히 쉽진 않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후소가 이제 수리가오 해전에서 격신되는 그 장면을 디오라마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월드 오브 워십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죠. 러시아 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이제 그 전 세계 서비스라는 뭐 해전에 관한 그 전략 게임인데, 이제 이 회사와 저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만든 디오라마입니다. 이제 수리가오 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차 대전에 이제 그 필리핀에서 있었던 레이테만 해전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전, 그 레이테만 해전 4개의 전투 중 하나, 이제 남방 함대와 미 7함대 간의 교전이 있었던 그 수리가오 해전입니다. 수리가오 해전에서 이 전함 후소가 그 한밤중에 수리가오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7함대에게 발각돼서 격침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뢰 공격을 받고 함포 공격을 받고 침몰했고, 이 수리가오 해전이 역사상 마지막 전함 대 전함의 함포 사격이 있었던 해전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해전이고, 이 디오라마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실제 그 교전 시간이 밤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둡게 해서 촬영을 했는데, 좀 밝게 보면, 예,
이런 장면이죠. 올해가 지금 다가가고 있고 이미 올해 피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기가 나는 표현이라든지 뭐 불이 붙은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오라마를 통해서 예, 전달, 그러니까 실제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단품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어떤 이제 연출을 통해서 실제감도 있고 현장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 또한 디오라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죠,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디오라마하고 또 같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비넷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흔히 비넷과 그 디오라마는 스토리의 차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비넷도 뭐 스토리를 가질 수 있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단품 완성품도 스토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넷도 마찬가지고요. 비넷도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데 비넷과 디오라마의 가장 큰 차이라면은 이제 스케일, 어떻게 보면 규모, 그런 이제 구성의 차이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T55 전차에 이제 뭐 간단한 배경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 T55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던 어떤 부대의 T55인지 뭐 잘 아실 테지만 뭐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랬을 때는 뭐 간단한 스토리를 가진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작은 배경에 뭐 탱크 한 대 이런 정도의 작은 규모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한 비넷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프랑스 용어긴 한데 뭐 비네트, 비넷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디오라마는 이제 이보다 조금 더 확장된 큰 스케일, 뭐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진 지금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뭐 설명드린 것처럼 대규모 배경이라든지 뭐 다양한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진 것들이 이제 디오라마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사진은 제가 2019년도에 장영민 작가님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1027일 겁니다. 그 오마 상륙작전을 디오라마로 만든 그런 작품인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오마 해변 그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참고를 많이 했던 그 영화는 라이언 이병 고학이죠. 라이언 이병 고학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장면들을 많이 차용해서 사용을 했고, 여기 피규어들은 뭐 100명 이상 사용이 됐고, 여기에 이제 뭐 전투기도 만들었고, 상륙정 뒤에 이제 가려서 안 보이지만 그 바다에 빠진 탱크들까지 이제 저희가 다 구현했고,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그 치열한 그 전투 현장에 뭐 참혹한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뭐 박진감 어떤 전투 장면이라든지 뭐 끔찍한 장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모형에서 활용되는 디오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잠수함 모형과 디오라마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잠수함 모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프라모델이라든지 모형을 제작하시는 분들 중에 잠수함, 특히 이제 잠수함만 만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이것저것 뭐 함사함 모형을 만들다가 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분들은 좀 많이 계시긴 한데, 프라모델에서 어떻게 보면 함선 쪽이 가장 좀 마이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도 많이 가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제작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모형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소수가 이제 함선 모형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잠수함이 좀 더 적습니다. 이제 잠수함이 뭐 간단한 것도 있지만 뭐 종류도 좀 적고 선택지가 넓지 않은 게 또 잠수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또 단조롭다 보니까 뭐 만들었을 때 이걸 굉장히 좀 실제감이 들게 만들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잠수함 모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기가 없는 그런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밑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영국 공격 원잠이죠. 라스튜트급.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색으로 이렇게 그 도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장난감스럽고 가벼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I400, E400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김현수 작가님, 국내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고, 해외 저와 같이 이제 뭐 그 심사위원으로 가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2019년 국내에서 있었던 이제 하비페어에서 하비페어 콘테스트에서 뭐 대상을 받은 베스트 오브 쇼를 받으신 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제가 또 굉장히 또 존경하는 모델러이시고, 근데 이분이 만든 그 I400이라는 잠수함인데 굉장히 실제감이 넘치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좀 극소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유명하고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조금 잠수함을 만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내기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분이 만들었던 그런 잠수함이라서 조금 수준차가 느껴지죠. 그럼 이제 잠수함 디오라마는 어디서 소재를 얻을까? 보통은 잠수함 디오라마 소재는 뭐 역사적 사실에서 뭐 참고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들을 통해서 소재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이제 뭐 대표적인 잠수함 영화들이죠. 첫 번째 사진이 다스보트,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82년 개봉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특전 유보트라는 제목으로 아마 개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뭐 가장 유명한 잠수함 영화를 꼽으라라고 하면 아마 다스보트를 꼽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조금 갈리죠.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있는 분들은 이제 두 번째 그 붉은 시월을 꼽으실 테고요. 그리고 제 또래,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4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U571 이 영화를 아마 뽑을 겁니다. U571은 애니그마를 뭐 탈취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굉장히 또 유명한 영화죠. 그리고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개봉했던 헌트킬러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미국 핵잠수함 관련해서 나왔던 영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이 주로 이제 그 디오라마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영화들뿐만 아니라 잠수함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울프콜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드에서도 뭐 라스트십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도 이제 뭐 잠수함 장면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K19 뭐 이런 영화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영화로는 예전에 이제 뭐 유령이라든지, 그리고 비교적 또 최근에 개봉했던 서류급 잠수함도 나오고 하는 그 강철비 2도 있죠. 네, 이런 영화들도 있는데 뭐 이런 영화들보다 가장 이제 좀 유명한,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빠졌는데 크림스타이드 이런 영화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꼽은 이 네 가지 뭐 이런 영화들이 이제 조금 더 뭐 많이 이제 참고가 되는 그런 영화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화는 뭐 그레이하운드. 이것도 비교적 최신 영화죠. 최신 영화인데 이 장면은 따로 이제 뭐 녹화를 하는 것보다는 링크를 해서 따로만 보시면 좋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보트와 호성선단의 전투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자항 중인 잠수함을 이제 정찰기, 여기 나오는 건 이제 PBY5 라고 해서 이제 그 정찰기가 그 폭내를 떨어뜨려서 이제 유보트를 잡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오라마 소재로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그레이하운드는 뭐 대서양 전투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호성 선단을 호위하는 구축함과, 그리고 이제 유보트, 이제 1위대 전술을 사용하는 울프백 전술이라고도 하죠. 그 울프백 전술을 사용하는 유보트와의 교전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뭐 참고할 만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모형 디오라마로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뭐 그런 참고점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잠수함보다는 이제 호위 구축함 얘기긴 하지만 잠수함이 나오고 잠수함과 교전을 벌인 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다양하게 디오라마 소재로 사용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디오라마의 뭐 역사적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뭐 제가 소개해드릴 뭐 가장 유명한 사건들, 첫 번째 보면 이제 유보트 관련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스케퍼폴로 기습 사건이라고,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함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제 스케퍼폴로 기습 사건이 있었는데, 이 유보트, 그때 함장이 이제 퀸터프린 함장이고, 그 스케퍼폴로 기습을 통해서 로열 오크라는 영국 전함을 격침시키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잠수함 역사상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뭐 디오라마로 만들기 굉장히 좋은 소재지만 아직까지 이 뭐 디오라마를 만든 분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또 스케퍼폴로 뭐 해적 지형이라든지 그런 항구
뭐 기지 모습이라든지 로열호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구성품들을 디오라마로 나타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아직 디오라마로 나온 건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굉장히 만들어 보고 싶은 디오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뭐 특히 잠수함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울프백 전술, 뭐 대서양 전투라고 하죠. 이제 호성선단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야간에 이루어졌던 그런 그 유보트의 전술 이런 것들도 디오라마 소재로 굉장히 또 좋은 소재입니다. 이제 뭐 야간에 기습 그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매복해서 뭐 전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좋은 디오라마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U505 나포. 이게 이제 9C급이죠. 이제 유보트. 타입 9C급입니다. 요게 아마 그 미국의 항복을 하고 이제 이 납포된 U505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 아마 전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납포됐을 때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들이 몇 장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진들이 디오라마 소재로도 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유보트 기지. 유보트 기지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곳곳에 이제 뭐 동굴을 파거나 이제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유보트가 다니는 이제 그런 기지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형 소재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소재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I400, E400이라고 하는데 교전 수칙 위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특히 일본 잠수함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근데 2차 대전 당시에 그 일본 잠수함이 굉장히 좀 뛰어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I400 같은 경우에는 좀 획기적인 면이 있었고 이후에 미국의 뭐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I400에서 굉장히 많은 참고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잘 알려지지 않은데 뭐 I400은 초기에 일본이 18척까지 건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간에 그 담당자가 교체가 되기도 하고 일본이 이제 전황이 바뀌면서 뭐 18대까지 생산을 하려고 했던 게 2척만 건조가 되고요. 다 취소가 됩니다. 근데 뭐 I400이 잠수항공모함이죠. 잠수항공모함은 그 함재기가 3대가 들어가죠. 3대가 들어가서 만약에 18대가 다 만들어졌으면 뭐 18대가 출항을 해서 만약에 파나마 기습 작전이라도 했으면 그런 이제 50여 대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함재기들의 무기는 731 부대에서 만들었던 그런 세균전 무기 이런 것들도 기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뭐 미국 해안에 뭐 그런 뭐 기습 작전이 이루어졌다면 미국에게 상당한 또 타격을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협적인 그런 무기였는데 전쟁 말기에 가면 가서 이제 일본이 이제 폐색이 짙어지게 되니까 I400 2척을 가지고 트럭이라는 미국 계류장을 공격하려고 작전을 기획을 합니다. 근데 이제 2척으로는 함재기가 6대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일한 함재기인 세일한 전투기를 그 외형이 미국의 P-51 머스탱이랑 굉장히 좀 유사했습니다. 좀 닮은 점이 있어가지고 머스탱의 위장 패턴을 그대로 도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군기로 위장 도색을 하고 해군 마크 국적 역시 미국 그 국적을 달고 미군기를 달고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출항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국에서 항복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다 귀환하다가 이제 미국에게 납포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전 수칙을 위반하고 미국 국적 미군기로 위장했던 그 세일한 전투기를 바다에 이제 투척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밝혀지게 되는데 이런 소재들도 디오라마로 굉장히 좋은 소재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가표적이라고 일본 초기에 그 한 10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작은 잠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수정에 어뢰를 한번 싣고 가서 쏠 수 있는 이제 가표적인 이제 진주만 기습 그 공격에 사용이 됐는데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가표적이 처음에 이제 그 기습하기 전에 먼저 정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만 그 기지 내로 들어갔다가 자초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발각돼서 자초하고 나서
그 탑승했던 10명의 이제 병사들이 뭐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에 이제 9명 죽고 1명이 이제 살아남아서 뭐 포로로 잡히게 되고 일본은 나중에 이제 이 9명에 대해서 이제 뭐 영웅화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표적인 이제 자초한 어떤 검색해 보시면 아마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가표적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떤 장수정인지 나오고요. 이런 것들도 디오라마 소재로 뭐 만들기 좋은 소재죠. 근데 뭐 약간 오해 수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 잠수함 폭발 사고 뭐 2000년대 초반이었죠. 2000년대인가 뭐 그 핵 잠수함 폭발 사고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러시아 그 해군들이 뭐 목숨을 잃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디오라마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역사적 그 사건들이죠. 잠수함 관련. 그래서 이제 잠수함 디오라마를 잠깐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유보트 벙커. 이제 이분이 그 제작하신 분이 코스타스 캐시라고 캐나다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함선 모형에서는 정말 이제 전설적인 사람이죠. 전설적인 분인데 이게 이제 유보트 700분의 A 스케일이고요. 유보트 벙커를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인데 이 제품은 실제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유보트 벙커를 그 모델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배경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디오라마라는 게 꼭 현실과 무조건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배경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뭐 만드는 제작하시는 분의 뭐 어떤 의도를 담아서 아니면 뭐 좀 다른 구상,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지형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유보트 벙커로 어떤 뭐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 뭐 창작의 자유, 뭐 그 영역으로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2018년, 그러니까 헝가리에 있는 모손 쇼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베스트 오브 쇼를 받은, 요걸 이제 제작하신 분이 스캇 리더라고 해서 이제 그 영국 분이고요. 이분도 이제 그 유보트 모형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하고도 이제 좀 친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작품으로 유럽에서 있는 뭐 그 모형 쇼에서 베스트 오브 쇼. 어떻게 보면 모형 월드컵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가장 큰 대회죠. 거기서 이제 그 베스트 오브 쇼를 받았던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유보트가 침몰하기 전 급박한 상황을 나타냈던 뭐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U505, 그 미국에 납포되는 그 장면, 그 사진을 보고 만들었던 디오라마인데 이게 이제 약간의 고증 오류가 있었던 게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보트 타입 9 그 C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없어가지고 이때 제가 타입 7 C형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이제 포탑만 철거를 했죠. 포탑을 철거하고 그냥 비슷하게 꾸몄는데 이거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U505 이런 이제 항복 장면, 납포 장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디오라마로 만들었다. 뭐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예천에 그 잠수함 지금 전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유보트가 뭐 긴급 부상하는 그런 장면이죠. 뭐 그런 장면을 뭐 디오라마로 만든 그런 장면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울프팩 전술, 뭐 울프팩 전술이라면 잠수함 여러 척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뭐 공간상의 제약이 있으니까 실제로 또 뭐 배와 그 화물선과 뭐 잠수함의 거리가 이 정도라면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말도 안 되는 거리긴 하겠지만 디오라마라는 게 이게 공간의 제약이라든지 크기의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형적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배와 상당히 근접해 있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근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모형적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밤에 그 호성선단을 기습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호성선단 이제 화물선이고요. 여기 이제 유보트 이제 타입 7 C형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낸 디오라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SLBM 발사 장면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아마 2010년대 초반 작품일 겁니다. 이때가 이제 그
해저, 이제 수중 표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중 표현을 이때까지만 해도 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크릴 판에 이제 그 물 수면 표현해주고 밑에서 이제 그 SLBM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제 수중 표현을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모형을 제가 시작한 게 2013년 말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레진이라는 뭐 방수 코팅제로도 쓰고 뭐 치과에 뭐 그런 이빨 해놓을 때 이제 레진 쓰기도 하죠. 예, 그런 재료인데 그 방수 코팅제 레진을 사용해서 수중 표현을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서 거의 한 3, 4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뭐 최적화된 방식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수중 표현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막 야간에 칠흑 같은 밤에 원래 이제 어뢰를 발사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뭐 연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레진을 사용하고 나서 잠수함 그 디오라마 어떻게 보면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제가 이때는 거의 최초로 레진을 사용해서 이제 수중 장면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게 레진이라는 게 그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경화제 주제에 썩다 보면 이제 막 경화열로 굳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형들이 녹아내릴 수 있고 뭐 기포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이제 좀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걸 이제 제가 최적화를 해서 이제 처음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게 됐고, 제 대표작, 거의 인생작 중에 하나가 됐죠. 이제 레진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뢰 발사 과정에 생기는 이런 기포들, 이런 뭐 디테일한 표현들까지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앞에 보셨던 이제 이런 방식과는 분명 차원이 다르죠. 훨씬 더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뛰어난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게 제 대표작이죠. 제 인생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U571 앞에 소개해드렸던 U571 영화에서 보면 어뢰에 맞고 폭발합니다. 격침되는 유보트인데,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저게 가능한 거냐? 라고 했을 때 2차 대전 당시에는 어뢰 수중 항해 중에 있는 잠수함을 어뢰로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수상 항해 중에는 어뢰에 격침이 된 뭐 잠수함들이 꽤 있고요. 그런 기록들은 뭐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이게 이제 모형이라든지 영화에서는 극적 효과 뭐 이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과장된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형적 과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사실에 기반해서 무증에 얽매여서 이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수중 디오라마, 잠수함은 아무래도 수중에서의 그런 표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효과가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앞에 그 영화 그 그레이하운드에서 이제 유보트가 발사한 어뢰를 긴급 선을 통해서 회피하는 그 장면을 이제 만든 것인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 어뢰 궤적이 있죠. 영화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에 이제 디오라마를 이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 유보트가 어뢰를 발사하고 이제 구축함이 이제 피하는 뭐 이렇게 연계해서 그 디오라마를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완성되어 있던 디오라마를 활용해서 하나와 연결된 디오라마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디오라마라는 게 여러 가지 합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또 확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I-400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미군기로 그 위장했던 교전수칙 위반. 지금 가운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사진을 좀 확대를 하면 이제 미군기로 이제 그 위장한 세이란 전투기를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죠. 납포되기 전에. 네, 이때는 이제 미군 전투기가 아니라 세이란 전투기를 바다에 이제 모두 버리고 나서 미군에 이제 납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미군기로 위장한 전투기를 버리는 그 장면을 제가 디오라마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소개를 잠깐 해드렸던 그 김현수 작가님, 제가 또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헌터킬러 이제 북극 장면을 이제 또 디오라마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그 김현수 작가님이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또 컨설팅을 또 해드렸습니다. 이제 레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컨설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해드린 컨설팅에 따라서 이제 또 이렇게 또 멋진 작품을 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워낙 또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요. 또 이런 멋진 작품이 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작품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뭐 탄도미사일 발사,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수중 표현으로 바꾼 거죠. 이건 이제 타이푼, 나토 코드명은 타이푼이고 막 쿨라급이라고 하죠. 이제 이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수중에서 쏘는 이 수중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레진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들을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재료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잠수함 디오라마가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제 뭐 물론 디오라마라는 것들이 전부 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겠지만 특히 이제 함선과 관련된 디오라마들이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물 표현을 해야 되고 물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물 표현도 힘든데 수중 표현이라는 건 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저 잠깐 말씀드렸듯이 레진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키트가 녹아내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이게 이제 오랜 경험,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수함 디오라마가 난이도에 있어서는 가장 또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잠수함 디오라마들이 좀 숫자가 많지는 않다.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뭐 알려드리고 좀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잠수함 디오라마가 좀 적다 그런 배경이 뭐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은 그리스의 이제 코린트 운하, 뭐 코린토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코린트 운하라고 하더라고요. 코린트 운하에 그 유보트가 지나가는 뭐 사진 한 장이 있어서 이제 뭐 그 사진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그 유보트 디오라마를 만들었는데 아마 그 대서양에 있었던 유보트는 전부 다 격침이 됐었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타고 있었던 탑승 인원들도 뭐 전부 전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제 약간 뭐 자연 풍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해서 뭐 밀리터리 모형이지만 그래도 약간 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좀 그래도 약간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오라마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디오라마가 꼭 밀리터리 디오라마라고 해서 항상 뭐 분위기가 무겁고 칙칙하고 그렇진 않다라는 거. 뭐 이런 작품들로 좀 이런 작품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 풍경을 활용하면 뭐 정경 모형으로서 또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이 작품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 해군 프라모델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뭐 지금 보시면 이제 사진 3장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라모델은 이제 2개입니다. 이제 독도함 그리고 그 선원이급 잠수함이죠.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독도함은 뭐 어떻게 됐는지 뭐 배경은 잘 모르지만 지금 선원일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 214급이라고 해서 뭐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 중이고 독일 잠수함이기도 하고 이제 독일 기술이 기반된 잠수함이죠. 형태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리스 해군도 운영하기도 하고 세계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214급 잠수함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도 214급 잠수함이 나올 수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일본이라든지 큰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금형 제작비가 이제 수억 원이 드는데, 우리나라 그 이제 프라모델 모형 인구들만으로는 수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기가 힘드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한국 해군 뭐 그런 프라모델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장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안 나오지 않나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카데미에서는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뭐 쓰고 남은 이제 중고로 이제 매입해서 뭐 함선 모형을 뭐 출시하는 뭐 약간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뭐 모형인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 금전적 뭐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뭐 그런 투자를 통해서 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이게 수익성이 없는 그런 수익을 얻기 힘든 그런 구조에서 이제 이런 뭐 새로운 우리나라 함정을 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다행인 것은 원래 상반기 중으로 아마 세종대왕급 KDX3죠. 밑에 세 번째 사진. KDX3 이제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일본에서도 약간 수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세종대왕급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판매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출시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나와서 뭐 이런 뭐 함선 프라 모델이 됐든 잠수함 모형이 됐든 뭐 앞으로 뭐 안창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은 앞에 두 번째 사진이죠. 그 소년위급 잠수함. 이게 이제 그 판매 사이트에 예시로 들어가 있는 그 소년위급 잠수함이고, 이거 작품은 제가 만들어 드린 뭐 장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지금 예전에도 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항해 중인 그 소년위급 잠수함이고 그 위를 지나간 이제 링스 헬기죠. 링스 헬기를 이제 뭐 디오라마로 만든 뭐 그런 뭐 한국 해군을 이제 디오라마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잠수함 디오라마들은 뭐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오라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한데 뭐 안타깝지만 지금 프라모델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 뭐 은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속 유입은 되고 있지만 점차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어린 젊은 세대에서는 조금씩은 잊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디오라마라든지 이런 모형들을 활용한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뭐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모형과 디오라마, 특히 이제 잠수함 모형과 디오라마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